두 번째 시간, 고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38쪽, 38페이지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PPT 아니고 그냥 필기 따라 써오면 돼요. 고려의 중앙통치체제, 지방행정조직, 그리고 교육제도와 관리선발제도 3개 나눠서 봅시다. 자, 첫 번째 중앙통치체제인데, 고려에는 왕이 있죠. 고려 왕이 있고, 왕 밑에 고려가 중국의 삼성육부제도라는 제도가 있거든. 우리 앞에 발해할 때 잠깐 나왔습니다. 이 삼성육부제를 수용을 해서 이성육부제로 운영을 했어요. 고려는. 그래서 이 성이 뭐냐? 중서문화성 성이죠. 그리고 상서성. 자, 이 성입니다. 이 성이 있고 이 상서성 아래에 6부가 있습니다. 2호의 병형공 해서 6개의 부서, 6부. 이 체제를 갖다가 이성 6부 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고려의 중앙, 기본은 이성 6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서문화성에는 제신하고 낭사라는 게 있거든. 이 사람들 조금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제신은 좀 고위간직, 제신은 고위간직이고 낭사는 좀 하위, 제신보다 아래에 있는 두 개 다 중서문화성에서 근무는 하는데 제신이 높은 정승급들, 그리고 낭사는 그 하위 직책인 사람들이에요. 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성육부고, 그리고 고려에 중추원이라는 게 있었어. 중추원이라는 것은 군사기밀하고 왕명 출납을 담당합니다. 중추원에는, 아까 여긴 제신낭사였다면은 조금 똑같이 쓰자. 자, 중추원에는 위에 중서문화성이 제신낭사면은 추밀하고 승선이라는 관직이 있습니다. 역시 추밀이 좀 고위 관직, 승선은 좀 하위입니다. 그래서 추밀은 군사 기밀을 담당을 했고, 승선은 왕명 출납, 그러니까 왕명이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왕명을 받아들여서 뭐 다른 대신들한테 전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왕명 출납을 담당을 했다. 다음에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어사대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 그래서 여기 아까 제신낭사 있었지. 이 제신낭사가 있었는데 그 낭사하고 어사대하고 다른 색깔로 합시다. 이 낭사하고 어사대를 묶어서 대간이라고 불렀어요. 대간은 언론기구예요. 뭐 잘못되고 이런 거를 감시하는 간쟁, 뭐 봉박, 서경,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서경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언론기구, 잘못된 정치가 잘못되고 올바로 되는지 그걸 감시하는 거죠. 어사대랑 낭사를 묶어서 그렇게 불렀고, 자, 그리고 아까 요 제신이 있었지. 제신하고 추밀은 중서문화성의 고위간직 제신과 중추원의 고위간직 추밀, 이들이 모여서 고려의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는 임시기구가 있습니다. 임시회의기구인데, 고려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은 전쟁하고 법을 제정하는 거. 그래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이 둘이 모여서 담당을 했습니다. 도병마사는
국방, 군사 문제이고 식목도감은 법과 관련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마지막으로 3사라고 해서 이거는 회계, 재정, 국가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 자, 이런 것들이 고려의 중앙 정치 기구였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지방. 고려의 건국 지방제도 특징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오도양계. 신라는 구주오소경이었죠. 고려는 오도양계인데 이 양계라는 지역은 변방 지역이야. 이따가 38쪽에 지도를 볼 건데 지금 뭐 보려면 보세요. 변방 지역이죠. 38쪽의 지도에서 보면은 양계는 북계와 동계가 있는데 변경 지역이고 이거는 군사를 담당하는 그런 지역이었다. 그리고 오도는 행정적인 성격이 좀 더 강했겠죠. 오도는 일반 행정, 그리고 양계는 군사 지역이다. 다음 두 번째 고려의 지방제도의 특징. 두 번째 특징으로는 주현하고 속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방관, 지방을 통제하는 지방관이 있고 없고 차이야. 지방관이 있는 곳은 주현, 없는 곳은 속현이에요. 고려는 건국 초부터 호족들의 세력이 되게 강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왕건이 뭐 결혼하고 뭐 성씨 주고 뭐 난리를 쳤죠. 이 호족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호족들이 그 지역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뭐 지방간을 파견을 함부로 못해. 그래서 처음부터 일부 지역만, 고려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능한 지역만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성종은 12목의 지방간을 파견했죠. 그러니까 고려 그 넓은 땅에서 12목밖에 파견을 못한 거야. 12목에밖에 지방간을. 점점 늘어납니다, 숫자는. 그래서 지방간이 파견된 곳은 주현이라고 했었고 파견되지 못한 곳은 속현이라고 했다. 지방관은 뭐 사또 같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고려에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하게 하는 관리입니다. 지방관. 자,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향, 부곡, 소라고 불리는 특수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이 향부곡소는 일반 군역이긴 한데 뭐 옛날에 반란을 일으켰다던가 뭐 잘못을 졌다던가 이런 곳이야. 그래서 이 지역은 일반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뭐 다른 데로 거주 이전도 함부로 못하고 그런 뭐 제한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마지막 고려의 지방제도에 향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향리는 옛날에 이 호족들이 향리로 바뀌는데 그 지역에서 통치하는 그 지역의 지배층이에요. 이 향리들의 고난이 엄청나게 강했다. 호족 세력이 그대로 계승되는 거니까 이들의 그 지방에서의 지배권이 인정이 돼서 향리들의 세력이 강했다. 이게 고려 지방제도의 네 가지 특징입니다. 나중에 우리 이제 뒤에 가면 조선도 배울 건데 조선에서 이게 또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고려도 알고 나중에 조선과 비교도 돼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교육제도와 관리 선발제도. 교육과 관리 선발 제도가 있는데 왜 안 넘어가니? 이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쓴 걸로 보세요.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아서 2번은 아까 쓴 걸로 그냥 영상 정지해놓고 보도록 합시다. 2번 있었고, 자 다음 3번 교육과 관리. 고려는 유교 정치인,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으로는 원래 처음부터는 불교를 가지고 건국을 했는데 유교를 점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요. 학교를 중앙, 고려의 수도 개경에 국자감이라는 학교를 만듭니다.
국자감이라는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다른 말로 국학이라고도 불러요. 이름이 계속 바뀌어.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어요. 향교라고 하는 지방교육기관도 만들었다. 이 두 곳에서 유학을 교육했습니다. 유학교육을 통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선발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유학교육을 받은 애들이 관리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관리 진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과거제도와 음서제도인데, 과거는 뭐 우리가 아는 그 과거예요. 시험 보는 거죠. 시험 보는 거고, 고려 광종이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행을 했던 관리 선발의 시험 제도입니다. 이게 과거 제도라면은, 음서는 뭐냐면 저거죠. 그 오품 이상의 관리, 오품 이상의 관리 자손을 관직에 선발해 주는 거야. 시험 안 봅니다. 이거는 시험 없이 뭐 아빠가 오품 이상이다, 할아버지가 오품 이상이다, 그러면 그 자손은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는 내가 능력을 가지고 관료로 진출하는 거라면은, 음서는 혈연이 좌우를 했죠. 능력과 혈연이 동시에 관리 등용에 이렇게 좌우를 한 겁니다. 단 고려는 보면은 신라보다는 좀 개방적이지. 능력으로 갈 수 있으니까, 능력으로 과거 시험만 잘 보면은 고위관직에 갈 수 있어. 신라는 육두품이 아무리 똑똑해도 고위관직에 못 갔잖아. 자, 그런 것에서 좀 더 신라 사회보다는 개방적인 사회였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거 내용 필기는 다 됐고 교과서를 보도록 합시다.